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 54살입니다. 지금 엄마 빈소 앞에 서 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여 조문객들의 절을 받고 있지만 솔직히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엄마가 정말 가셨다는 게 3일 전까지만 해도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거든요. 미선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약 잘 먹고 건강 챙기라는 말씀인 줄만 알았죠.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님이 검은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은 밤 10일시였어요. 오빠네 가족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형부는 팔짱을 끼고 조카 2명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어요. 제 남편 성호도 옆에 앉아서 무표정하게 앞만 보고 있었어요. 고인께서는 본인 명의의 부평구 아파트 32평을 딸 김미선에게 단독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수도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제 쪽을 노려봤어요. 어머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아들도 있는데?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서류를 펼쳐 보이셨어요. 엄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증인 2분의 서명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었어요. 고인께서 6개월 전 건강하신 상태에서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오빠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들이 있는데 딸한테 다 준다는 게. 형님 진정하세요. 형부가 오빠를 말렸지만 형부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어머 언니.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형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손톱이 팔에 파고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하신 건 언니가 뭔가 했기 때문 아니에요? 형수님 무슨 말씀을? 아니면 왜 시집간 딸한테 집을 다 줘요? 말이 돼요 그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집간 딸.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친정의 딸이 아니라는 건가요? 남편 성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위로해주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미선아, 일단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유족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만 유언장이 명확하고 공증까지 받은 상태라 번복은 어렵습니다. 번복이고 뭐고 이건 말이 안 돼요. 형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은 30년 넘게 어머니 모셨어요. 매주 장 보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런데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엄마 모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매주 반찬 해드리고 아프시면 병원 가고. 언니는 시집 갔잖아요. 형수의 목소리가 빈소를 울렸어요. 시집간 사람이 친정에서 뭘 받아요? 상식이 그래요, 상식이. 그 순간 빈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영정 속 엄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5년 전 제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제가 케이크를 사들고 갔더니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리 딸이 최고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저는 시집간 딸일 뿐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빈소를 나왔어요.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를 뽑았어요. 따뜻한 게 손바닥에 닿았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형님, 우리 생각 좀 해봐요. 모퉁이에서 오빠와 형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죽이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미선이 동생도 생각이 있을 텐데. 생각? 그 집이 얼만데요? 지금 시세가 5억은 넘어요. 반으로 나눠도 2억 5천씩인데 미선이가 혼자 다 먹으려고 해요? 1,000한 마리 맞아요, 형님. 시집간 딸이 친정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 내 오빠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아프면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오빠. 제 결혼식 때 눈물 흘리며 우리 미선이 잘 부탁한다고 했던 오빠. 지금은 형부랑 짜고 제 몫을 어떻게 빼앗을지 의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미선이한테만 줬을까요? 글쎄. 딸이 마음에 들었나 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아요. 어차피 법으로 유류분 청구하면 되잖아요. 유류분. 그럼 얼마나 받아요? 절반의 절반이니까. 최소 1억 2천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네요. 일단 내일 성호 만나서 얘기 좀 해봐야겠어. 처남이 설득하면 미선이도 마음 바꿀 거야.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황급히 반대편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에 앉아서 캔커피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유류분 청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오빠가 정말 저를 고소할 생각인 거예요? 피를 나눈 남매인데?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엉망인 머리. 거울 속에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영정 사진을 들고 운구차로 걸어가는데 한 발 한 발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영정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화장터로 가는 리무진 안. 오빠네 가족은 앞차에 타고 저랑 남편은 둘째 차에 탔어요. 성우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엄마가 왜 저한테만 집을 주셨을까? 성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모르겠어. 근데 미선아. 응. 형님이랑 형수님 입장도 생각해봐야지. 외아들인데 한 푼도 못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근데 엄마가 유언으로. 유언이 뭐가 중요해. 가족인데 나눠 가져야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그리고 우리도 사실 빚이 있잖아. 2억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어. 빚. 작년에 성우가 동업한다고 빌린 돈이었어요. 제가 결혼 전 모아뒀던 적금 5천만 원도 거기 들어갔었죠. 그래도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건데. 엄마가 너한테 준 것도 결국 우리 돈이잖아. 부부면 다 같이 쓰는 거지. 아,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가 저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 부부한테 준 거라고. 아니, 어쩌면 자기한테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미선아, 현실을 봐. 형님이랑 관계 나빠지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꼴을 보고 싶어. 그냥 반반 나누자고 해. 그게 제일 깔끔해. 화장터에 도착했어요. 엄마의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길이 타오르는 걸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형수가 옆에서 훌쩍이며 울었어요. 근데 그 눈에 눈물이 없더라고요. 오빤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성우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엄마 집 정리를 하러 왔어요. 오빠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형수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조카들은 방마다 들어가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형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네, 형수님. 얼른 정리 좀 해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제가 뭐 잘못한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엄마가 쓰시던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안경, 수첩, 낡은 지갑. 지갑을 열어보니 제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던 그 사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선아, 오늘 다 모인 김에 얘기 좀 하자. 오빠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형부도 옆에 앉고 성호도 어느새 와서 제 옆에 섰어요. 무슨 얘기요, 오빠? 유산 말이야. 엄마가 유언은 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오빠, 그건. 미선아, 나도 아들이야. 엄마 30년 넘게 모셨어. 근데 한 푼도 안 받으면 내 입장은 어떻게 돼? 형수가 껴들었어요. 언니, 우리 형님이 얼마나 어머니 모셨는데요. 병원 오갈 때마다 차 태워드리고 아프시면 약 사다 드리고. 저도 했는걸요, 형수님. 언니는 시집 갔잖아요. 다르죠. 뭐가 다른데요? 시집간 딸이랑 아들이랑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집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엄마한테 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형수님, 저도 매주 엄마 찾아뵀어요. 반찬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딸이 집을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돼요? 성우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미선아, 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좀 양보하면 안 될까? 여보. 그리고 우리도 그 돈 필요하잖아. 빚도 갚아야 하고. 오빠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 미선아. 그 집 팔면 5억은 받을 거야. 반반 나누자. 2억 5천씩. 오빠 엄마가 유언으로. 유언이 뭐가 중요해? 가족인데. 오빠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평생 저한테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 없는 오빠였는데. 오빠. 미선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너한테만 준다고 해서 다 가질 거야? 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지? 형수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언니한테만 줬는지 알아요? 언니가 매번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쁘게 굴었잖아요. 형수님, 그게 무슨. 어머니 아프시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고 생일이면 케이크 사들고 가고. 다 계산이었던 거죠. 가슴이 무너졌어요. 계산? 제가 엄마를 사랑한 게 계산이었다고요? 형수님, 그건 아니에요. 전 진심으로. 진심? 진심이면 오빠한테도 나눠줘야죠. 가족이잖아요. 성호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 앞에서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미선아, 그냥 나눠줘. 이거 계속 끌면 안 좋아. 여보, 그게. 빚도 갚아야 하고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도 있잖아. 2억 5천이면 충분해. 근데 엄마가 저한테.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 지금은 산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엄마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혼자 엄마 집에 갔어요. 유품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엄마 방에 들어서니 엄마 냄새가 났어요. 은은한 핸드크림 향기. 옷장을 열었어요. 엄마가 평생 입으셨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드린 분홍색 가디건이 보였어요. 엄마. 손으로 옷을 쓰다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양말, 손수건, 그리고 작은 보석함. 열어보니 금반지 5개가 들어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금반지 5돈. 명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셨다고 하셨어요. 딸 시집 보낼 때 혼수로 해줄 거야.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안 주셨어요.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쓰라고만 하시고.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반지를 손에 쥐고 있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공책이 보였어요.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 2019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5년 전 일기장.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2019년 3월 15일. 미선이가 케이크를 사들고 왔다. 내 생일을 기억해줬다. 민수는 전화 한 통 없었다. 12월 31일. 미선이가 50번도 넘게 왔다. 민수는 10번도 안 왔다. 딸만 한 게 없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0년 1월 20일. 유언장을 쓰기로 했다. 집은 미선이한테 줄 것이다. 미선이가 나를 더 사랑했다. 9월 30일. 민수가 유산 이야기를 꺼냈다. 얼굴에 욕심이 보였다. 이 아들은 재산이 필요해서 물어본 거였다. 2021년 2월 8일. 공증을 받았다. 미선아, 엄마 미안해. 내가 시집가서 고생한 거 다 알아. 이 집이라도 너한테 주고 싶었어. 7월 3일. 미선이한테 금반지를 줘야겠다. 평생 모은 5돈. 나중에 힘들 때 쓰라고 할 거다. 2022년 5월 14일.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를 버릴 생각인가 보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미선이만 왔다. 민수는 가족끼리 보낸다고 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보다. 2023년 7월 22일. 미선이에게 말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유언장을 지키라는 뜻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8월 3일. 마지막 일기. 미선아, 오빠가 뭐라고 해도 집은 포기하지 마. 엄마가 평생 너만 보고 모은 거야. 딸만이 내 진짜 편이었어. 사랑한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엄마.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빠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형수가 저를 어떻게 무시하는지,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일기장을 적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오빠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는 끝까지 제 편이셨던 거예요. 보석함에서 금반지 5개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손에 끼워봤어요. 엄마 손때가 묻은 반지들. 명절마다 조금씩 용돈을 아껴가며 사 모으신 반지들. 이게 엄마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일기장과 금반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엄마가 앉으셨던 자리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왜 저한테만 집을 주셨는지.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가 제 생일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그 부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담가 놓으신 김치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손으로 김치통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작은 방으로 갔어요. 엄마가 주무시던 방. 침대에 앉아서 베개를 안았어요. 엄마 냄새가 났어요. 엄마, 저 포기 안 할게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미선아, 어디야? 빨리 집에 와. 형님이랑 얘기 좀 해야 해. 미선아, 들려? 오늘 저녁에 형님네 집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유산 문제 정리하자고. 여보. 응. 전 안 갈 거예요. 뭐? 전 집 안 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미선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유언대로 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오빠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형수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언니. 이제 오세요? 표정이 싸늘했어요. 거실에는 오빠 형부 성호가 앉아 있었어요. 미선아 앉아. 오빠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제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맨 끝자리. 앉았어요. 형수가 차를 내왔어요. 제 것만 뜨거워서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미선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빠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이게 뭐예요, 오빠? 부동산 매매 계약서야. 엄마 집 팔기로 했어. 오빠, 제가 언제 팔겠다고. 미선아, 이제 그만해. 우리 다 힘들어. 형부가 끼어들었어요. 처제, 우리도 이해해요. 어머니가 처제한테 주셨다는 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들이 있는데 딸이 다 가져가는 게 맞아요? 엄마가 유언으로. 유언이고 뭐고 가족끼리는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집 팔면 5억이야. 반반 나누면 우리도 2억 5천 받잖아. 근데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 지금은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오빠가 펜을 제 앞에 밀어놨어요. 여기 서명해. 그럼 다 끝나. 손이 떨렸어요. 펜을 주려고 했는데 가방 속에서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엄마의 일기장. 그리고 금반지 5개. 오빠. 응. 저 엄마 일기장 봤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일기장? 네. 엄마가 5년 동안 쓰신 일기장이요. 가방에서 꺼냈어요. 낡은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오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선아, 그게 엄마 생신 때 전화 한 통 안 했던 것. 병원 가자고 했을 때 바쁘다고 했던 것. 형수님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형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수님이 엄마 보고 너무 자주 온다고 짜증낸 것도 여기 있어요. 일기장을 펼쳤어요. 2020년 1월 20일. 집은 미선이한테 줄 것이다. 민수한테 미안하지만 미선이가 나를 더 사랑했다.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2021년 2월 8일. 공증을 받았다. 미선아, 엄마 미안해. 내가 시집가서 고생한 거 다 알아. 이 집이라도 너한테 주고 싶었어. 미선아, 그만. 2023년 8월 3일. 엄마의 마지막 일기예요. 딸만이 내 진짜 편이었어. 사랑한다, 내 딸아. 일기장을 덮었어요. 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오빠가 엄마를 얼마나 안 챙겼는지, 형수님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형수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니, 그건 그래서 저한테 집을 주신 거예요. 유산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어요. 가방에서 금반지를 꺼냈어요. 이것도 엄마가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평생 모으신 금반지 5돈. 손바닥 위에 반지들을 올려놨어요. 명절마다 조금씩 사 모으신 거예요. 저한테 주려고요. 오빠가 눈을 감았어요. 오빠, 전 집 안 팔 거예요. 미선아, 그건 엄마가 저한테 주신 마지막 사랑이거든요. 포기 못해요. 성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미선아, 그래도. 여보도 마찬가지예요. 성우를 쳐다봤어요. 여보는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이 없어요. 미선아, 그게 무슨.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유언장 공개됐을 때도, 오빠네랑 싸울 때도 여보는 항상 그쪽 편만 들었어요. 나는 현실적으로. 현실이 뭔데요? 제 마음은 현실이 아닌가요? 일어났어요. 전 이제 가겠어요. 집은 절대 안 팔 거고 유언장대로 제가 상속받을 거예요. 미선아. 오빠가 소리쳤어요. 넌 정말 그럴 거야? 가족 다 버리고. 오빠야말로요. 엄마를 버린 건 누구예요? 30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모시고 생신 때 전화 한 통 안 하고 며느리가 엄마 무시해도 아무 말 안 하고. 그게 아들이에요? 오빠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전 엄마가 저한테 준 마지막 사랑을 지킬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형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언니, 후회할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후회하는 건 오빠네겠죠. 엄마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그랬다고요. 문을 닫았어요. 엄마 집으로 이사 왔어요. 성호랑은 별거 중이에요. 제 선택을 존중 못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오빠네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넣었어요. 변호사님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엄마의 유언장이 명확하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엄마가 매일 보시던 그 풍경.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엄마의 일기장과 금반지 5개가 놓여 있었어요. 반지 하나를 끼워봤어요. 조금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딸아. 넌 잘하고 있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